104페이지 봤더니 그 2번 밑에 양가로 1번 보니까 양가로 1번만 제목만 읽어보시면 무효등기 말소 청구 나오죠. 이것도 물권적 청구냐 방해 제거. 또 2번 봤더니 2번은 공유물 반환 청구. 어떻게 하느냐 이거 다시 배워야 돼. 그 다음에 3번 봤더니 공유물 임대차와 보증금 수령 나오지? 그러면 이제 임대차 했을 때 보증금 받았을 때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서 남의 목도 청구해야 돼. 자기 목만 청구해야 돼. 아까 보증금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이나 차임은 자기 목만 청구해야 된다. 이런 게. 그래서 다음에 또 자세히 배우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이 돼 있어. 한 장 넘겨. 107페이지는 제목을 봤더니 4번 봐. 구분소유적 공유 별표 5개를 내. 107페이지에 4번에 구분소유적 공유. 그냥 개념만 알고 가자고. 여기서 갑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 갑의 토지 한 필지를 을이 요만큼을 사, 요만큼 을이 매수한다고. 그럼 매수하게 되면 토지를 분할해서 등기부 2개 만들어야 돼. 근데 요 토지를 요만큼을 사는데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근데 2번 이 토지를 요만큼만 사서 분할해서 등기부 2개 개설해서 보존 등기를 2개 해야 되는데 뭐라고 써냐면 2번 소유권 일부 이전 이렇게 써. 그리고 공유자 을 지분 2분의 1. 그러면 이제 갑의 지분이 넘어간 거야, 을에게. 근데 어떻게 넘어가냐면 요 부분을 특정했죠? 만약에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지분 팔았다면 그냥 그냥 단순한 지분이 넘어갔어. 근데 여기는 우아래를 분할해서 위에는 갑이 쓴다, 밑에는 을이 쓴다. 구분 소유하기로 하면서 지분을 넘겼지? 이런 걸 여러분들 구분 소유주 공유라고 그래. 한번 읽어보면 돼. 한 필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 동그라미 쳐봐. 위치와 면적을 특정. 두 사람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구분 이렇게 하셔야 돼. 생각해봐. 한 필지의 토지를 요만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을이 사면 단독 소유가 돼야 되잖아요.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등기부 하나 더 개설해야 돼. 근데 등기부를 개설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됐냐면 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등기는 구분 소유자의 뭐로 등기하는 거다. 등기는 구분 소유자 공유로 등기해버려. 이해 가셨어? 이런 경우를 구분 소유자 공유라고 그래. 그럼 이렇게 하셔. 구분 소유자 공유는 봐봐.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을 갑이 단독 소유하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을이 단독 소유하게 돼. 그러니까 갑은 여기를 오면 안 돼. 갑이 단독 소유하기로 했으니까 을이 독점하게 되고 요 부분을 독점하게 돼. 근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공유야, 공유.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원화된다 하시면 돼. 메모해버려. 구분소유적 공유는 소유권이 이원화된다 이렇게. 그래서 양가로 2번 봤더니 대뇌적 관계 한번 봐. 양가로 2번 봤더니 1번에다가 그 107페이지 양가로 2번에 대뇌적 동그라미 1번에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 별표. 자, 갑과 을은 여기 봐. 갑과 을은 이 부분을 단독 소유해. 갑은. 을은 여기를 단독 소유한다고. 응? 근데 외부에서는 밑으로 봐. 외부적 관계. 대외적 관계는 보통의 공유다. 이렇게. 그러므로 여기 봐. 이 갑이 특정하여 소유하기로 하는 부분에 병이 무단으로 여기다 병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면 병이 무단으로 축조하면 을의 지분은 여기에 미쳐 안 미쳐? 미친다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독점하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지분이 미쳐버려. 그러니까 이 을은
제3자의 침해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지금 물청 배우니까. 그래서 자 외부적 자 그러면 3번에 1번만 별표해 놓고 가자고. 제3자의 침해 시 전체 토지에 대하여 각자가 자 오늘 배우는 주제가 뭐야? 물권적 청구. 거기 또 나오잖아. 각자가 전부에 대하여 여러분 형광펜에다가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만 써놔. 형광펜에다가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있죠. 나중에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법의 반이야 반. 요것만 잘 알면 나머지는 그냥 공부할 게 별로 없어. 정리. 구분소유적 공유가 무슨 뜻인지 알아 몰라? 알지?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공유이고 내부적으로는 구분해서 소유하면서 단독 소유하면서 밖에서는 공유인 것처럼 등기해놨다. 이 정도. 됐어? 그 정도 별표 해놓으시고 지금부터 어디로 가냐면 저 민사특별법 176페이지. 지금 오늘 물권적 청구권 배우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 그러면 그 176페이지에 봤더니 여기에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에서 나오는 거야. 특별법. 민사특별법.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은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라 그런 뜻이야. 실제 소유자 명의로. 그런데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남의 이름을 빌어서 등기하기로 하는 약속을 명의신탁이라고 그래. 그럼 부동산 실명법은 남의 토지를 내가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등기하게 되면 투기 목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다 하시면 1995년도에 거산 이 김영삼 대통령 호가 거산이야. 거산 김영삼 대통령께서 1995년도에 시행한 법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러면 이 부동산 실명법은 먼저 1번 적용 여부를 봐. 적용 여부. 그래서 적용 대상에서 일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동그라미 쳐봐. 제외되어 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신탁 해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제사. 그리고 밑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게 양가상신 동그라미 쳐보셔. 양가상신 이렇게. 그럼 양도담보나 즉 무슨 얘기냐면 갑의 토지를 을에게 팔아서 이전 등기한 게 아니고 그냥 돈 1억을 빌려 쓰면서 돈을 나중에 확실히 갚는다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소유권 넘기는 것을 양도, 소유권 넘긴다. 담보는 돈 받기 위해서 그런 뜻이야. 그러나 이 갑이 을에게 양도, 이전, 돈 받기 위해서 등기해 줬어. 그러면 양도 담보는 그냥 개념만 갚아봐. 양도는 넘긴다. 양도가. 담보는 돈 받기 위해서 그런 뜻이거든. 그럼 양도 담보는 투기하려고 등기해 줬어. 돈 받기 위해서 해준 거야.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지. 그러니까 양도 담보는 실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 말이야. 양도 담보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자 여기 봐.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 해놨어. 담보. 가등기 담보. 꾸어준 돈 받으려고 가등기 해놨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해야 될 때 이 등기는 동그라미 쳐 위에 제목에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 동그라미 쳐놓고 가등기도 포함하면 된다 이렇게 써. 가등기도. 그러니까 실권리자의 명의로 꼭 본등기만 해야 돼. 가등기도 해야 돼. 그럼 남의 이름으로 가등기 했어도 그것도 적용된다 그 말이야. 남의 이름으로 가등기 해도 안 돼. 근데 가등기 담보는 잘 봐. 가등기 담보는 투기하려고 한 것이야. 돈 받으려고 한 거야. 돈 받으려고 한 거니까 투기 목적이 없지. 그래서 실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 말이야. 양가. 그 다음에 아까
아까 상호 명의신탁 있었잖아. 가로 써봐. 상호 명의신탁에다가 양가 상신의 상호 명의신탁에다가 여기다 가로 해놓고 앞에서 배웠던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써보셔. 구분 소유적 공유를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그래.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토지를 사면서 이 토지를 갑이 요 토지를 갑의 토지를 을이 사면서 여기다가 위에는 X 부분은 갑이 독점한다. 그 다음 Y 부분은 을이 독점한다 해놓고 소유권 보존 2번 소유권 일부 이전 공유자 을 그리고 갑의 뭐 2분의 이렇게 써놓으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단독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 해놓다 보니까 공유만 놓고 본다면 갑의 지분도 여기에 미쳐. 공유만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을의 지분도 여기에 미친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밖에서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갑의 지분이 여기에만 미쳐야 되는데 공유 등기 하다 보니까 을의 지분이 미치는 셈 아니야. 그냥 상호 2분의 1만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둔 셈이 되지. 이런 걸 상호 명의신탁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아까 봤듯이 상호 명의신탁은 투기하려고 한 거야. 투기하려고 한 게 아니야.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실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신탁법상 그 신탁법 어저께 생각나나 모르겠네. 다시 외워보다 판수보상표 신혼처가 신탁등기는 투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재산관리하라고 해준 거야. 재산관리. 너 이름으로 등기해 줄 테니 정숙이 네 이름으로 등기해 줄 테니 네 이름으로 등기해 줄 테니 네가 갖고 있다가 수익 나면 수익금 달라. 이게 신탁등기야. 신탁등기는 투기 목적이야. 투기 목적이 없는 것이야. 그러므로 실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오른쪽에 적용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다가 종 동그라미 쳐.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다가 종. 그 다음에 배우자 재산의 명의신탁에다가 배. 그리고 종교재산, 종교단체의 재산을 상급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여기 봐. 종배종은 잘 들어.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땅을 남편 땅을 여자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그 다음에 저 밑에 불교 재산을 상급단체인 어떤 단체 명의로 등기하는 조계종의 명의로 등기해 놓는 경우, 그런 경우는 투기 목적이 없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어. 다만 이런 경우도 아까 회피 목적 나오잖아. 회피. 그러면 무효가 돼버려. 그럼 정리해봐. 종중재산, 종중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종중땅의 명의신탁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종배종은. 아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게 양가상신이야? 이거 봐. 양가상신. 3이요, 4요. 여기는 종배종은 3이냐, 4냐. 그래.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잖아, 지금. 종배종. 양가상신은 제4. 좀 기억해봐. 제4 다지, 제4. 여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여기는 적용 대상이고 그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헷갈려 버린 거야. 시험 문제 들어가면. 눈 좀 봐.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한다. 제4. 양가상신. 낱말이 양가상신 3개냐 4개냐. 여기는 제외돼 있어. 어디? 종배종은 3개요 4개요. 종배종은 3이잖아. 여기 4가 아니지. 여기는 제외돼 있고 여기는 실명법의 적용 대상이다. 그러면 실명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 무효야. 무효. 그런데 여기는 무효인데 실명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 무효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투기 목적이 없다면 허용하겠다 그 말이야. 여기는 투기 목적이 없다면. 그러면 2번에 1번으로 내려와서 2번에 1번 봐. 2번에 1번. 자, 2번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1번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오른쪽 해설.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은 밑줄 그으셔봐. 탈법의 목적이 없으면 이렇게 밑줄. 지금 위에서 2번 양가로 1번 하고 있어. 밑줄 그었나? 안 긋고 그었다 하지 마. 자, 여기 봐. 일단 종중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종중 재산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면 원칙이 무효야, 무효. 근데 아까 조세 포탈 회피 등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여기까지 됐나? 응? 그러면 이제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면 내가 물권적 청구 오늘 대충 정리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X 땅이 갑 종중 것인데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서 종손 명의로 이렇게 명의신탁해서 이전 등기 해놓으면 이제 들어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해 놓으면 종중과 종손과의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종중에게 있어.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종손에게 넘어갔다.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봐. 대외적 소유자 밑줄 그으셔봐. 대외적. 그럼 자,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했을 때 병이 봤을 때는 종중 것이야, 종손 것이야. 어? 외부적이잖아. 종손 거라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러므로 종손이 팔아먹어버리면 종손 거 자기 거 팔았으므로 이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선이 악이 할 것 없이 권리 취득해버려. 그래서 대외적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여 명의수탁자야.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명의수탁자, 믿은 사람을 명의신탁자, 이 사람은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라고 그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명의수탁자, 빌려받은 사람을 신탁자. 위임계약, 위탁자, 수탁자. 위임한 사람을, 땅을 수탁자 명의로 위임한 사람. 정리해봐. 나 봐.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해 놓으면 종중과 종손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야? 종중. 밖에서 봤을 때는 종손. 그러면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했는데 제3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대. 무단으로. 그러면 제3자에게 나가시오 할 수 있는 사람은 종중이야, 종손이야? 종중이라고 하면 안 되지. 밖에서 봤을 때는 의리 소유자라니까. 하여튼. 그러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종손에게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양가로 3번을 봐. 양가로 4번.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만 별표를 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지금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야. 자, 제3자의 침해 시 이제 지금부터 형광펜에 물권적 청구권 여기다 밑줄 그으셔. 제3자의 침해 시 물권적 청구권, 저기 이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했을 때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해 놨는데 제3자가 침해했을 때는 물권자는 종중이요, 종손이야? 종손. 밖에서 받을 때는 종손 거라니까. 그러므로 건물 철거시오 할 수 있는 사람은 중이다, 손이다. 손. 다 끝났어. 오늘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래서 종중 땅을, 그럼 내 땅을 나 봐. 우리 집사람 명의로 등기해놨어. 배우자. 내 땅을, 내 건물을 집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면 내부적으로는 집 아내 것이야, 남편 것이야? 내부적으로는. 아이씨, 내 거야 이씨. 이년아, 아내한테 해놨을 때 집 거라고 그러면 아니요 이년아 내 거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누구 거야? 밖에서 봤을 때는 아내 거. 그러니까 아내가 팔아버리잖아. 그럼 제3자는 언제나 권리 취득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게 자유와 소유권의 이원화, 구분소유적 공유 뭐 이런 걸 배웠던 것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권법이 좀 어렵지만은 오늘 대충 배웠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셔. 외로워 말아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어려운 것들 조금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뭘 배우려고 하냐면 민법 총칙 있죠? 이제 앞으로 나갈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어려운 것이 대충 윤곽이 좀 잡혔어. 우리는 이제 총칙에서는 소유권을 어떻게 하면 취득하느냐 요거 배워. 그러면 취득은 물권법에서는 취득한 물권이 침해당했으면 어떤 효력이 있는가 요거 배운다고. 침해 시. 그래서 권리가 침해당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침해 제거해야 돼요. 침해 제거해야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강의 마칠 거예요. 자, 페이지 펴봐. 10페이지. 10페이지. 10페이지에 위에서 5번 보면 재산권이 나오고, 그러면 5번에 1번에 권리 나오면 봐. 5번 딱 권리 나오면 몇 단계로 해결하라고 쓰여 있어요. 맨 위에 권리. 자, 여기 봐. 권리는 10단계. 1번부터 10번까지 쓰여 있어. 판례가 10개밖에 없어 이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10단계로. 그럼 거기서 5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4번을 봐. 양가로 5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4번 봤더니 이미 밑줄 그거 있어요. 재산권의 침해 시 구제 수단 나오지? 지금 그거라니까 지금 재산권의 침해 시 구제 수단. 그러면 한번 읽어본다. 재산권의 침해 시 구제 수단은 1번 뭐가 있어? 빨리빨리 읽어. 시작. 지금 오늘 배우잖아. 물권적 청구권. 2번은 뭐? 여기 봐. 여기 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제3자가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으면 공유자 한 사람은 무단으로 점거한 사람에게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때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내놓으라고 해야 된다. 의뢰 지분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 그게 점점 실력이 늘어가잖아 이제. 그래서 공유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거야. 이게 서서히 완성해 가야 돼.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오늘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했을 때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종중이야 종손이야? 그래 이제 점점 공부가 많이 공부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어. 그런데 다만 공부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가 그냥 완성은 안 됐지만 까다로운 부분을 대충 설명해 줘. 소유권 이원화 과정까지. 소유권 이원화 과정까지 대충 설명해 줬는데 앞으로 또 점점 더 발전하겠지. 그렇게 하시고 억울하다 생각 마시고 지금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있지? 공짜로 해준다고 그러니까 안 나왔지? 엄청 후회할 거예요. 3월 달부터 돈 받고 하려거든. 문 나온다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11월, 12월 달에 마음이 편안할 때 공부가 되는 거거든. 막 그때부터 3월 달부터는 쫓기거든. 공부 내용이 많고 11월, 12월, 1월, 2월까지 했는데 3월 달 보니까 모의고사 보니까 다른 사람 막 50점 나오는데 자기는 30점이야. 그러면 심리적으로 쫓겨. 이렇게 공부한 기간과 남은 기간 비교해서 이때부터 환불 사건이 벌어져. 희망이 없거든 해보니까. 그래도 꾹 참고 9월, 10월 감에 있잖아요. 홍승환 선생이 시험 문제 다 여러분들 잘 모를 거라고. 홍승환 선생 등기법을 모르게 빼와서 적중 다 시켜버렸다니까 등기법을. 그런데 지금 모르고 있어 지금. 근데 그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얘기 안 하는 거야 이게. 9월, 10월까지 들어. 그러면 다 합격하니까. 자, 다음 주에 봬요. 고생하셨습니다.